고등학교 국어교사인 박지훈의 세상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내 윤서아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뇌종양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 그는 아내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하기 위해 휴직계를 내고 온전히 그녀의 간병인이 되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책과 사랑의 기억, 그리고 이제는 양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가 먹기 쉽도록 부드러운 죽을 쑤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서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그녀의 병은 그녀의 기억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그녀는 남편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처럼 경계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아내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행복했던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의 이야기, 비 오는 날 함께 하나의 우산을 썼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에게 서툴게 프러포즈했던 날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홀로 거실에 남아 깊은 절망감과 싸워야 했다. 아내가 없는 미래, 그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의 모든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그는 잠든 아내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세아야, 나는 당신과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 당신의 미소 잠든 모습, 당신의 모든 순간을 나의 기억이 아닌 영원한 기록으로 간직하고 싶어. 다음 날 그는 작은 비디오 카메라 하나를 사왔다. 그는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다. 그는 거실의 책장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들의 마지막 날들을 담을 슬픈 영상 일기를 위해서 카메라의 녹화 버튼이 눌리고 첫 번째 기록이 시작되었다. 화면 속에는 지훈이 아내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서아가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 지훈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는 모습, 그가 그녀의 곁에 누워 그녀가 잠들 때까지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시를 읽어주는 모습. 그것은 죽음을 앞둔 한 연인의 너무나도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아내를 침실에 눕히고 자신은 거실의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혹시라도 밤에 아내가 자신을 찾을까봐 그는 언제나 거실에서 잠을 잤다. 그는 밀려오는 피로감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집안은 의료기기가 내는 희미한 기계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책장 구석에 놓인 작은 카메라만이 깜빡이는 붉은색 녹화 불빛으로 그 어둠을 그리고 그 안에서 곧 깨어날 비밀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끔찍한 진실을 담아낼 조용한 목격자였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여느 때처럼 아내 윤서아를 간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슬프고 평온했다. 오후가 되어 서아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어젯밤 카메라에 담겼을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넣으며 작은 기대를 품었다. 혹시라도 그녀가 잠결에 희미한 미소를 짓거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잠꼬대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는 몇 시간 분량의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정적인 영상을 빠르게 앞으로 감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소파 침대에 누워 잠든 아내의 모습만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영상을 넘기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손이 멈췄다. 새벽 3시경,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던 그의 아내 서아가 소리 없이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아픈 사람 특유의 힘겨움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어두운 거실의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빛. 그것은 더 이상 병매에 시달리는 환자의 초점 없는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집중력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춤이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춤과도 다른 기이하고도 섬뜩한 춤. 그녀의 몸은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을 쥔 것처럼 허공을 가르며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향해 정확하고 경제적인 동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특수부대 무술인 시스테마 혹은 암살자들의 단검술과도 같은 오직 상대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완벽하게 계산된 전투 기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온몸이 살인병기로 변해버린 이름 모를 전사였다. 몇 분간 이어지던 그녀의 그 기이한 춤은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몸이 그녀의 의지를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전사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병약한 환자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아주 힘겹게 다시 침대로 기어가 쓰러지듯 누웠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지우는 노트북을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다. 하지만 화면 속의 여인은 분명 자신의 아내 윤서아였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이 사랑했던 지난 10년간 함께했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병약하고 가녀린 모습,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그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잠들어 있는 아내의 방을 바라보았다. 저 문 뒤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낯선 타인이 누워 있었다. 그가 그녀와의 마지막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설치했던 카메라는 그들의 모든 사랑의 기억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린 잔인한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를 향한 애틋한 슬픔은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지훈의 세상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 윤서아와 카메라가 기록한 정체 모를 괴물 그 두 개의 모순된 이미지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다. 낮 동안 그녀는 여전히 그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그녀에게 죽을 쑤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든 행동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떨림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희미한 미소 뒤에,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 뒤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슬픈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 같았다. 그리고 밤이 되어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들면 그의 또 다른 역할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헌신적인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과거를, 그녀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려는 비밀스러운 조사관이 되었다. 그는 아내가 혼수품으로 가져왔던 몇 안 되는 낡은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아였기에 변변한 개인 물품이 거의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그 소박함과 단순함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워버린 자의 완벽한 위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낡은 옷장, 그 가장 깊숙한 곳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는 옷장의 바닥 널빤지 하나가 미세하게 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수십 년은 된 듯한 낡고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저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자물쇠를 살폈다. 그는 자신의 공구함에서 작은 도구들을 가져와 서툰 솜씨로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권의 위조 여권이었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아내 윤서아였지만 그 아내 이름은 김채원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국적 역시 그가 알던 것과 달랐다. 그리고 여권 안에는 시리아, 체첸, 소말리아 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들을 드나든 출입국 도장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여권 밑에는 여러 나라의 외화 뭉치와 함께 아주 기이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산가로 만들어진 하얀색 퀸 체스 말 하나였다. 그저 평범한 체스 말처럼 보였지만 그 바닥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아주 작고 복잡한 문양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어떤 조직이나 어떤 약속을 상징하는 그들만이 아는 심표일 터였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 윤서아가 평범한 고아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둡고 위험한 세계에 속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자신과 같은 평범한 교사와 결혼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바로 그때 침실에서 서아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목이 말라요. 그는 깜짝 놀라 모든 증거들을 다시 철제 상자 안에 집어넣고 널빤지를 덮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물 한 잔을 들고 아내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부축해 물을 마시게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아이처럼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이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어떻게 그 끔찍한 분쟁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어떻게 그 살인적인 전투 기술을 익혔단 말인가.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어젯밤 카메라에 찍혔던 그 여자가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평온했던 사랑의 세계는 이제 짙은 안개와도 같은 의심과 비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완전히 길을 잃고 있었다. 박지훈의 일상은 이제 2개의 가면을 쓴 채 진행되었다. 낮 동안 그는 헌신적으로 아내 윤서아를 돌보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잠든 밤이면 그는 아내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파헤치는 불안한 탐정으로 변했다. 그는 사랑과 의심 그리고 공포 사이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자신을 병원에서 파견된 방문 요양 의사라고 소개한 한 남자였다. 그는 서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요. 지훈이 경계하며 물었다.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가 워낙 환자가 많아서 행정 처리가 조금 늦어진 모양입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윤서아 환자분을 잘 돌봐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전문가다웠고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눈빛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따뜻함이 아닌 목표물을 분석하는 사냥꾼의 차가운 관찰력을 느꼈다. 지훈은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서아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부러 약의 전문 용어를 살짝 틀리게 말했다. 아내가 요즘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해서요. 남자는 즉시 대답했다. 아, 그 약 말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 돌아가서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바꿔드리도록 하죠. 그 순간 지훈은 확신했다. 그는 가짜였다. 진짜 의사라면 그 미세한 용어의 오류를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었다. 이 남자는 의사로 위장해 이 집의 내부를 그리고 서아의 상태를 염탐하러 온 자였다. 지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그를 배웅했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마자 창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길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이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정체 모를 적들이 마침내 그녀의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상자 안에서 찾아냈던 단서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보안 브라우저를 이용해 하얀 퀸 체스 말 바닥에 새겨져 있던 그 기이한 문양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는 찾아냈다. 그 문양은 지금은 해체된 동유럽의 한 비밀 정보기관이자 돈을 받고 움직이는 암살자 집단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하얀 여왕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여성 암살자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수년 전 조직을 배신하고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얀 여왕.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의 아내 윤서아. 그녀가 바로 전설적인 암살자 하얀 여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옛 조직 혹은 그녀의 적들이 병으로 약해진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사냥개들을 보낸 것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검은색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저 차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집 문 앞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지훈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작고 평범한 아파트. 그는 이곳이 한때는 사랑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고립된 요새이자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잠든 아내의 방을 보았다. 그리고 창밖에 사냥개들을 보았다. 그는 평범한 문학교사였다. 그의 손에는 분필과 책 외에 아무런 무기도 없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과연 자신의 아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절망적인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지훈의 집은 고요한 요새가 되었다. 그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친 채 다가올지 모를 위협에 대비했다. 그는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의 손에는 책 대신 낡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며칠이 지난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다. 마침내 사냥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쾅! 거친 소리와 함께 아파트의 현관문이 부서져 나갔다. 복면을 쓴 검은 옷의 사내 2명이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맹수처럼 신속하고 치명적이었다. 서아한테서 떨어져. 지우는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아내의 침실 문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그는 평범한 문학교사였지만 아내를 지키려는 그의 의지는 강철 같았다. 그는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암살자들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는 한 남자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다른 남자가 휘두른 주먹에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들이 그를 지나쳐 침실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 침실 문이 안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열렸다. 문 앞에는 윤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서조차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던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2발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병마의 고통으로 인한 흐릿함 대신 상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예리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몸을 짓누르던 병의 고통과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사랑이 그녀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암살자 하얀 여왕의 본능을 마지막으로 깨워낸 것이었다. 내 남편에게서 손 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눈앞의 여인이 자신들의 마지막 임무 목표임을 깨닫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아의 마지막 춤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왈츠였다. 죽음과 함께 추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왈츠. 그녀의 몸은 병으로 인해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수천 수만 번의 훈련을 통해 뼈와 근육에 각인된 완벽한 살인기계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남자가 휘두르는 주먹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꺾어버렸다. 남자의 비명과 함께 그녀는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2번째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자 그녀는 마치 무용수처럼 그의 주위를 돌며 그의 모든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이 어둠 속에서 은빛 궤적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지우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으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평생을 사랑했던 그 가녀린 여인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피의 왈츠를 추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남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거실은 이제 부서진 가구와 쓰러진 남자들, 그리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덮쳤던 암살자의 본능이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윤서아로 돌아온 듯 남편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지켜냈다는, 남편을 구해냈다는 안도의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도 잠시, 그녀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몸이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앞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병이 마침내 그녀의 의지를 삼켜버린 것이다. 세화야.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쓰러지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녀의 숨소리는 아주 희미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그녀의 위대하고도 끔찍한 비밀을 목격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녀를 이제 정말로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절규가 폐허가 된 집 안을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박지훈은 쓰러진 아내를 폐허가 된 거실의 한가운데서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숨결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모두 소진해버린 것이었다. 서아야, 정신 차려, 제발.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때 그의 품에 안긴 서아가 아주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암살자의 살기가 아닌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다. 지훈 씨,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여서.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채원. 그녀는 국가의 비밀 조직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인간 병기로 키워진 전설적인 암살자 하얀 여왕이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명령과 피, 그리고 고독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임무수행 중 평범한 문학교사 박지훈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버리고 평범한 여자 윤서아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직을 배신하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채 그와의 사랑을 위해 도망쳤던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 평생의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당신의 평범한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오열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아내를 향한 가슴 찢어지는 사랑과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다 알아, 서아야. 괜찮아. 당신은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아내였어.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남편의 품 안에서 마침내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박지훈은 아내의 유품이 담겨있던 그 낡은 철제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는 아내가 남긴 단서들, 하얀 퀸체스 말과 위조 여권을 들고 경찰이 아닌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찾아갔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비밀 조직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 파장은 거대했다. 대한민국 정부 내에 숨겨져 있던 비밀 암살 조직 아르고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얀 여왕의 전설 역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와 함께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년 후 박지훈은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의 모습이 담긴 영상 일기를 다시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이 정성껏 죽을 떠먹여주는 모습, 그리고 그 죽을 받아먹으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병약한 아내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영상을 그날 밤 새벽 3시로 돌렸다. 화면 속에서 그의 아내가 마치 그림자처럼 일어나 그녀의 마지막 춤을 추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토록 공포스럽고 낯설게만 보였던 그 몸짓.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화면 속 아내의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몸짓에서 그녀가 겪었을 지독한 고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위대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연약한 환자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전사였다는 사실을, 그 모든 모순된 모습을 온전한 그녀 자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화면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와의 사랑의 기억은 이제 그의 영혼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터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용감했던 한 여자를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로 자신의 남은 삶을 묵묵히 살아갈 것이었다.